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아프리카 생방송 주말인데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경기 신시내티 대 피츠버그 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뭐 딱히 동기부여는 없어요. 이미 뭐 포드시즌은 나가리가 됐고 뭐 그런 상황인데,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유망주 중에 하나인 레트 라우더의 이제 선발 이런 경험들, 피츠버그 역시 올 시즌은 이제 좀 걷어들인 선발이죠. 제러드 존스가 다음 시즌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인데, 둘 다 괜찮습니다. 레트 라우더 같은 경우는 지금 방어력이 괜찮잖아요. 직전 경기 때는 패배를 했는데 이날 미네소타한테 5.1이닝 동안 3실점 굉장히 잘 막다가 이제 한 6회 들어서 약간 좀 무너졌거든요. 근데 얘가 내려가자마자 불펜이 한 7실점인가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날 미네소타 빠다가 레트 라우더가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정도로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스터프라든지 볼넷이나 뭐 여러가지 면에서 나쁘진 않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제러드 존스는 지금 복귀 이후에 약간 헤매고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올 시즌 내내 괜찮은 활약이었는데, 사실 이제 흔들리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7이닝 먹어준 경기도 있고 아주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6이닝 3실점 정도? 그 정도면 괜찮은 활약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단히 흔들리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선발들이 꽤나 우수하다. 문제는 이 경기가 신시내티의 홈구장이라는 점인데, 말 그대로 이제 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높은 그런 구장이다, 뭐 이런 건데, 뭐 양 팀이 요즘에 빠따 페이스 상으로는 딱히 뭐 두드러지는 게 없거든요. 특히 이제 피츠버그가 빠따적으로는 일을 잘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일을 좀 못하고 있는데, 신시내티 역시 얘네들 한번 폭주를 하면 엄청 잘 쳐요. 근데 요즘에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저는 오늘 선발 투수도 그렇고 얘네들이 요즘 빠따 페이스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게 많이 좀 소모가 된 상황이 아니에요. 9.5 정도면 그냥 언더 갈만 하겠다, 이런 생각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컵스 대 워싱턴. 늘 이제 컵스 경기는 카일 핸드릭스가 나오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보통은 좀 만만히 봐야 되는 투수예요. 지금 방울도 그렇고 이제 뭐 전성기도 많이 지났다, 구속도 그렇고 옛날에는 제구력을 먹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뭐 피홈런도 너무 많고 이렇거든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활약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는 점. 더구나 오늘 경기 또 홈인데 최근에도 이렇게 홈이랑 원정 편차, 원정에서는 6점대인데 홈에서는 3점대다 요즘에. 보통은 좀 저는 만만히 보는 선수인데 요즘에 은근히 좀 잘 막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 그래갖고 아쉽고. 그리고 맥켄지 고어는 사실 올 시즌 초반에 되게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못하다가 다시 잘해지고 있거든요. 그 전에 7경기 동안 정말 지옥같은 7월이랑 8월을 보내다가 8월 말부터는 슬슬 괜찮아지고 있어요. 9월에도 괜찮고. 그래서 최근 5경기 동안은 방어율이 1.95다. 중간에 한번 애틀랜타한테 3.2이닝 동안 7실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기는 운이 너무 없었다. 수비들이 못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의 자책점은 2점이었거든요. 요즘 보면은 고어는 볼넷도 많이 안 주고 피홈런도 많이 안 주고 삼진 조금 괜찮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한창 흔들릴 때보다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도 한번 언더 쪽으로 살피고 있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컵스나 워싱턴이나 한창 잘 치다가, 특히 컵스가 정말 잘 치다가 요즘 들어서는 빠따 페이스가 좀 죽었거든요. 한창 좋았던 흐름은 아니다. 제가 어제도 최근 10경기 중에 8번이나 두 자릿수 안타를 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뭐 6안타 정도로 트레버 윌리엄스한테 많이 막혔죠. 아마 트레버 윌리엄스가 정상적으로 109가량 던졌으면은 거의 한 8이닝을 먹을 포스였는데, 아쉽게도 복귀 첫 경기여가지고 얼마 안 던졌는데 무튼간에 컵스를 잘 막아내는 그런 활약이었다. 요즘에 고어라면은 저는 내일 컵스도 꽤나 고전할 거라고 보고, 저한테도 강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티모어 대 디트로이트 경기. 자, 디트로이트 얘기가 나오면 이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맨날 그 이제 와일드카드 레이스 순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볼티모어는 와카 1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서 바로 직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후로는 켄자, 미네, 디트 전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2등, 3등, 4등이 와일드카드 2등, 3등, 4등 싸움을 할 정도로 이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가 치열한 와카 격전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디트로이트가 폼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볼티모어한테 계속 한 점 차로 막히면서 결국에는 미네소타한테 자리를 내줬습니다. 미네소타가 위쪽으로 올라갔고 디트로이트는 밑으로 쳐졌는데, 글쎄요, 지금 남은 경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8경기 남았어요. 8경기. 이 기간 동안 어떻게든 미네소타를 끌어내려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네소타랑 디트로이트는 타이브레이크 상으로 미네소타가 켄자나 디트한테 모두 앞섭니다. 그래서 미네소타가 만약 내일 이기고 켄자가 진다, 그러면 미네소타가 와일드카드 2위가 되는 거거든요. 디트로이트로서는 참 갈 길이 바쁘다는 건데,
내일 근데 선발 구도로 보면 포비치랑 올슨이거든요. 이게 디트로이트가 저는 맨날 했던 얘기가 어제도 그렇고 이 오프너를 쓴 다음에 불펜 투수 쓴 다음에 신인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한 4이닝 5이닝 정도로 굉장히 잘 먹는다. 그래가지고 디트로이트가 정말 잘 나갔던 막 미겔 카브레라 뛰고 이럴 때 막 벌렌더, 슈어저 이런 애들 디트로이트 있을 때 그때보다도 올 시즌 선발 라인업의 방어율이 낮다. 이런 칭찬들을 많이 했는데 내일 나오는 리즈 올슨은 이제 갓 복귀를 했거든요. 물론 지금 방울도 보면은 괜찮아요. 작년에 데뷔해가지고 올 시즌에도 어느 정도 활약해주고 있고 이렇긴 한데 복귀 전에서 일단 2.1이닝 사실점으로 안 좋았었고 아마도 내일도 긴 이닝을 던지지 못할 걸로 보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케이드 포비치도 많이 흔들립니다.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화싹한테 7.1이닝 무실점 경기 시즌 최고 피칭을 한 적도 있는데 오락가락해요. 그냥 그냥 잘했다가 말았다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단 선발적으로 디트로이트가 유리한 게 없어 보이고 빠따적으로도 오히려 지금 디트로이트의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최근 들어서 또 빠따 페이스도 많이 무너지고 있고 반면에 볼티모어는 시즌 막바지 되니까 슬슬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산탄데르가 역전 투런으로 이제 마행까지 해냈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직전 경기도 홈런을 5개나 뽑아내면서 이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디트로이트가 갈 길이 바쁜 건 알겠는데 얘네를 좋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내일도 뭐 이런 것들 조금 신경 쓰이죠. 볼티모어가 요즘 못 친다고 합니다만은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 때는 평소보다 잘한다. 디트로이트는 좌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는 평소보다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볼티 승 쪽으로 보고 싶고요. 양팀 선수들은 조금 만만하다는 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8.5여도 그냥 개인적으로 오바 한번 보긴 볼게요. 근데 뭐 이렇게 8.5 기준 최근에 양팀 다 언더가 많았다. 이런 것들 생각 좀 해주시고 저는 뭐 볼티 승에다가 오바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스턴 대 미네소타인데 제가 방금 전에 이 와카순이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미네소타는 3등에 있다. 디트로이트를 제꼈고 요즘에 분위기가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켄자가 지금 되게 머무르고 있어. 아마 4연패인가 그러고 있는데 원래는 켄자는 이 밑에 레벨들이 아니라 미네소타나 디트로이트가 아니라 볼티모어를 추격하는 그림을 잘고 있었는데 요즘에 너무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켄자가 지고 미네소타가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승률이 동률이 되는데 이 타이브레이커도 미네소타가 전부 다 앞서거든요. 7대 6인가로. 그래서 미네소타는 내일 일단은 승리를 한다면은 그런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시점인데요. 마침 내일 에이스인 파블로 로페즈가 나옵니다. 저는 요즘엔 파블로 로페즈 칭찬 되게 많이 했습니다. 원래 올 시즌 초반에 안 좋아가지고 방어율이 뭐 5점대였다가 막 이랬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15승에다가 3.84 에이스다운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포심적인 부분들 올 시즌 리그에서 선발 투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포심을 던진 선수가 누구냐? 파블로 로페즈거든요. 한 24까지 갔다가 얼마 전에 조금 안 좋아가지고 내려간 거긴 한데 그래도 파블로 로페즈는 최근에 이렇게 7경기 동안 1점대 방어를 보여주면서 아주 훌륭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 이게 기본적인 골자예요. 로페즈는 지금 미네소타의 에이스라는 거고 반대로 보스턴의 커터 크로포드 얘가 한창 안 좋았다가 피홈런을 엄청 맞는다고 했었는데 지금 아마 리그에서 피홈런 1위입니다. 선발 투수 가운데. 그래서 한동안 안 좋았었는데 5경기 동안 회복세가 있었다. 근데 바로 직전 경기 양키스한테 4.1이닝 만에 4실점. 원래 크로포드는 대 양키스전 성적이 좋았는데 바로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글쎄 뭐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폼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마침 그리고 양팀의 빠따상으로 미네소타는 좀 오락가락해. 내일 미네소타가 잘 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직전 경기 그래도 보스턴 상대로 14만타를 갈겨주면서 4점밖에 못 뽑긴 했지만은 좀 나름대로 잘 쳤습니다. 반대로 보스턴은 요즘 들어서 10경기 동안 타율이 또 1할 9푼밖에 안 되거든요. 두 자릿수 안타가 없다. 한동안 이 빠따 폼이 또 올라오지 않는 모양새가 있다. 보스턴은 못 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원래 후반기에 보스턴이 이런 OPS 순위가 막 1, 2등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덧 6등까지 빠졌고 최근에도 마이너스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뭐 선발 투수의 우세도 그렇고 양팀 선수들이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파블로 로페즈는 보스턴 애들한테 1-9-1 정도로 매우 훌륭한 편이고 크로포드는 많이 상대를 안 했는데 피안 타율이 너무 높죠. 어지간해서는 미네소타로 가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하나 변수가 있다면은 이런 거 불펜 소모가 너무 많았다는 거. 특히 미네소타가 8명이나 썼고 연투가 4명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보스턴이 조금 우세하다는 건데 보스턴 역시 지금 이제 후반기에는 불펜 꼴찌에다가 그리고 얘네도 6명이나 썼다.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오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오바 보기에는 보스턴이 너무 못 치고 미네소타 역시 빠따를 장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건데 불펜 구간 가면은 점수가 좀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7.5면은 전 나름대로 좀 낮은 기준점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미네승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매츠 대 필라델피아 경기. 이 경기도 매츠가 갈 길이 정말 바쁘거든요. 이것도 하나 살짝 보면은 네, 여기는 이제 내셔널리그인데 필라델피아는 같은 지구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그리고 매치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매번 와일드카드 여기 3위까지 이제 1등은 디비전 시리즈 직행이고 2등 3등끼리 와카 시리즈를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애틀랜타가 83승이잖아요. 이제 자빠진 거야. 원래 매치랑 1승 차이밖에 안 났는데 애틀랜타는 지고 매치는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차이가 슬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치로서는 지금 뭐 애리조나를 잘하면 추격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든 애틀랜타를 따돌려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매치로서는 갈 길이 굉장히 바쁜데 어제 팀의 지금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 피터슨이 필라델피아한테 무릎을 꿇었죠. 산체스한테 엄청 막히면서 그런 경기를 했는데 오늘도 머나 정도면은 매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선발입니다. 기록도 좋고 지금 이제 싱커 같은 것들 플러스 18로 선발 투수들 가운데 훌륭한 싱커를 던지는 편에 속한다. 더구나 최근 10경기 동안 기본적으로 이닝 잘 먹고 방울 2.49에다가 삼진 잘 먹고 제가 머나야가 맨날 하는 얘기 하이 패스트볼 싱커로 훌륭한 이런 삼진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일단 머나야는 요즘에 폼은 상당히 좋다 이거예요. 얘가 머나야가 이런 폼이 아닐 때 6월 달에 한번 필라델피아한테 홈에서 3.5이닝 동안 6실점 아쉬운 성적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머나야는 확실히 달라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다음에 이제 랑엘 서레즈는 얘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올 시즌 초반에는 뭐 싸이형 얘기까지 나왔던 선수야. 근데 어느덧 3.13이라는 방어로에다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요즘에. 복귀한 다음에 4.44 정도로 그렇게 좋은 폼도 아니고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는 좀 원정에서는 그나마 조금 하는데 홈에서는 처음 하는다. 그나마 원정에서 조금 낫다는 거긴 한데요. 글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랑엘 서레즈한테 기대치가 크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래서 선발은 저는 머나야가 우세하다고 생각이 들고 빠따적으로는 원래 매치가 유리했었는데 어제 필라델피아가 17안타를 쳤잖아요. 그런 것들 보니까 선발 투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닌데 빠따는 득점력이 보니까 큰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 얘네 이제 선발도 저는 머나야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차이는 이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랑에스와라는 매치 애들한테 피안타율이 좀 낮은 편이고 머나는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357 정도로 상당히 높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매치 사이드에다가 오바 그런 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7.5 기준으로는 최근에 매치도 8번이나 오바가 있고 필라델피아도 오바가 많은 편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긴 나네요. 그리고 양팀 간의 맞대결상으로 총 11번을 만났는데 11번 동안 평균적으로 10.5점이 났다. 이런 것들도 관찰은 돼가지고 프렌이라든지 뭐 오바 이런 쪽으로 볼 텐데 상당히 어려운 경기일 것 같습니다. 걸린 것도 되게 많고.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봤다시피 애틀랜타도 지금 추격 의지가 굉장한 팀이거든요. 이게 한번 자빠졌던 거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올러는 별다를 얘기할 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고. 가끔 나와서 잘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프리드가 나오잖아요. 어제도 찰리 모튼 정도면 애틀랜타가 내보낼 만한 선발이었는데 제가 어제도 애틀랜타는 이 모튼이 나올 때 크리스 세일이 나온 거랑 배당 차이가 별로 없다. 안 가고 싶다. 이랬는데 이게 발목을 잡혔잖아요. 애틀랜타는 지금 팀적으로 분위기가 원래는 빠따도 살아나고 좋았었거든요. 홈런도 엄청 쳐내고. 근데 어제도 사실 빠따로 이 경기를 끝내지는 못했었고 이 프리드 역시 제가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최근의 기록이나 올 시즌 성적 이런 것들 가져오긴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난 몇 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편에 있거든요. 최근 2경기 동안 워싱턴 다저스 만나가지고 6이닝 4실점, 6이닝 3실점. 엄밀히 말하면 지금 기록상으로는 뭐 괜찮게 찍히긴 하는데 글쎄 막 믿고 갈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어제 나왔던 모튼보다 낮기는 한데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애틀의 마해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애틀의 승 정도만 보고 욕심은 안 내고 싶고 7.5 기준으로는 저는 일단 오바 보는 거는 뭐 애틀랜타 빠따상으로 올러 건드릴만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프리드가 요즘 안 좋은 상태라면은 마이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좀 두드릴만 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원래 후반기에 애틀랜타가 불펜 방울 전체 막 1등까지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2.89에서 3.28까지 엄청 떨어졌습니다. 불펜도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들도 발견이 돼가지고 저는 뭐 애틀 승이라든지 오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템파베이 대 토론토 경기. 일단 뭐 타지 브래들리는 되게 좀 뭐랄까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기록 자체는 괜찮아. 왜냐면은 시즌 초반에 이게 그 복귀하고 나서 초반에 되게 잘했거든요. 9경기 동안 0.82 아주 되게 잘하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최근 9경기는 7.88 피홈런 12만 그야말로 고장이 났어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뭐 7이닝 먹어주고 그런 경기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브래들리한테는 부위에 비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좀 적다. 야리엘 로드리게즈도 요즘에 뭐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선발 부담을 덜고 그러니까 한 5이닝 이상을 막아줘야겠다. 이런 부담을 덜고 짧은 이닝만 맡기고 있는데
뭐 3경기 동안 12.1이닝 동안 뭐 2실점 나쁘지 않았었죠. 이 기간 동안 뭐 미네소타, 애틀랜타, 세인트루이스 나름대로 까다로운 상대를 잘 막아주면서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보우덴 프란시스랑 같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프란시스가 제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 야리에 로드리게즈는 치고 나가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아주 못 봐주겠다 그런 선발은 아닌 것 같고 타지 브래들리보다 못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야리에 로드리게즈는 상대 전적이 별로 없고 타지 브래들리는 36번 동안 토론토 애들한테 286 정도로 또 이제 피장타율도 꽤나 높은 편이어가지고 약간은 골치라고 할 수는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두 팀 다 지금 뭐 빠따적으로도 볼 것도 없고 선발도 좋은 애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아니고 되게 쉽지 않아요. 그나마 빠따적으로도 둘 다 별로 못 치는데 그나마 이런 간당간당한 승부에서 이기는 쪽은 템파베이가 많긴 했다. 뭐 이런 것만 보이는데요. 저는 그냥 뭐 토론토의 프렌이라든지 뭐 오바 보는 건 순전히 브래들리 때문에 보는 거고 오바라든지 뭐 토론토의 프렌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텍사스 대 시애틀 경기 슈어저랑 행콕이 붙는데 어제도 이제 텍사스가 디그롬이 나왔잖아요. 디그롬이나 슈어저나 시즌 막바지 때 다음 시즌을 위해 가지고 좀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디그롬은 직전 경기 때,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전 경기 때 나와서 되게 잘했습니다. 그야말로 견고했는데 슈어저는 복귀전에서부터 4이닝 동안 홈런 하나 맞고 2실점하고 그렇게 막 환영받을 만한 몸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디그롬보다도 오히려 약간은 좀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에머슨 행콕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직전 경기가 복귀전이었는데 복귀 전부터 99나 던지고 나름대로 할 만큼은 했다 뭐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귀 전부터 뭐 5이닝 던졌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 몫은 했다는 건데 역시 뭐 그 전에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렇고 둘 다 그냥 뭐 많이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얘네 맞대결상으로는 시애틀이 많이 좀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좀 언더 게임도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롱맨이 좀 부족한 것도 그렇고 내 슈어저나 행콕이나 둘 다 막 6이닝 이상은 던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막연하게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이 좀 불펜 쪽에 연투가 있는 것들도 살짝 거슬리기도 하고 이게 시애틀이 요즘에 생각보다 못 치지를 않거든요. 텍사스는 꾸준하게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한데 저는 그래도 7.5 정도면은 그냥 오바 정도만 던지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켄자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 지금 켄자가 갈 길이 굉장히 바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아까 봤다시피 켄자는 원래는 여기에서 밑에 있는 디트랑 미네소타가 싸울 레벨이 아니었는데 요즘에 연패를 통해 가지고 밑에 있는 애들의 도전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만약에 내일 켄자가 패배를 한다. 타이브레이커에서 켄자시티가 미네소타한테 7대6으로 상대 전적이 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지면은 이 와일드 카드까지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순위에 있다. 디트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입장인데 제가 켄자에서 선발진 가운데 알렉 마시 빼고 루고, 레이건스, 뭐 싱어, 와카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믿을만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루고나 와카가 나올 때도 못 이겨가지고 지금 5연패 중이거든요 켄자가. 이러다 보니까 내일 싱어가 나온다? 어제 와카도 못 이겼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제가 와카는 요즘에 계속 잘해왔다 이런 소리만 계속 했는데 어제도 와카가 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켄자가 빠따적으로 힘을 못 내가지고 졌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일 싱어 정도면은 와카보다 더 못 믿겠는데 켄자의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여. 그게 제일 아쉽거든요. 빠따적으로도 요즘에 별로고 켄자의 불펜 늘 의심스럽다. 샌프란시스코 내일 뭐 루프가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길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원래는 한 1이닝, 2이닝 정도 그 정도만 던졌는데 요즘엔 좀 길게 던져요. 최근에 5경기 동안 18이닝 던지면서 방어 1.00이다. 피홈런 한 방도 없다. 뭐 시인이 치고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내일도 여러 명의 불펜들이 많이 가동될 것 같아요. 이런 샌프란시스코가 불펜을 막 덕지덕지 붙이는 날은 꽤나 빡셉니다. 그래갖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막연한 기대감. 켄자가 어떻게든 포스트시즌은 가야 된다. 올 시즌에 보여준 모습치고 포스트시즌 못 가면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켄자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켄자승을 보기는 보는데 솔직히 돈 걸라면 못 가겠거든요. 요즘에 켄자한테는. 그래서 저는 뭐 켄자승이라든지 뭐 언더 8.5 기준으로 양팀 다 샌프나 켄자나 둘 다 언더 게임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것도 보이곤 해가지고 켄자승이라든지 언더 그런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러키 대 애리조나 한번 해볼게요. 시발레랑 이제 켈리가 붙는데 자 에런 시발레는 저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미러키 이적 이후에는 상태가 괜찮다. 미러키 이적 이후에 이렇게 6경기 동안 홈에서는 잘하고 원정에서는 5경기 동안 못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7경기 동안에는 그냥 잘하고 있다. 작년에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초반에 되게 잘하다가 템파베이 갔더니 엄청 못했다.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약간 그런 모양새죠. 템파베이에서 정말 못하고 미러키 와서는 잘하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요즘에 시발레는 조금 믿을만하다. 뭐 이런 거고 반대로 메리 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귀한 이후에 별로 못하고 있어요. 그냥 원래 시즌 초반에도 나름대로 괜찮았었고 그랬었는데 그냥 요즘엔 별로 상태가 안 좋긴 해. 원점에서는 2경기 연속으로 7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도 뭐 켈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얘네들 시리즈마다 말했던 거는 이 미러키가 지구 우승 확정 지은 다음에는 약간 나사가 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어쨌든 애리조나가 뭐 7대4로 이기고 그리고 이제 가장 못 믿을 만한 애였던 브랜든 파트가 나올 때도 5대1로 승리를 했는데 그야말로 빠따의 힘으로 이긴 거였거든요. 애리조나가. 미러키가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를 할 때는 평소보다 정말 못 친다. 리그 꼴찌 수준이다. 이런 거고 애리조나는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를 상대로 할 때는 리그 1등 수준까지 빠딱 올라간다. 안 그래도 지금 후반기 OPS 1등인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이 정도의 선발 격차에서 선발에서 갈리다기보다는 저는 빠따에서 좀 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애리조나가 프렌 받았으면 프렌 가는 게 맞고요. 배당이 좀 탐탁치 않으신 분들은 애리조나 승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 역시 지금 와일드카드 2위거든요. 매치의 추격을 받고 있고 이런 입장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뭐 애틀랜타가 거의 좀 나가 떨어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기회가 있긴 한데 애리조나도 갈 길이 되게 바쁘긴 해요. 그런 동기부여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잘만 하면 샌디에고로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샌디에고와의 일전도 남아있거든요. 애리조나는 어쨌든 그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이 1위 자리를 두고 싸우는 희망을 버린 상태는 아니에요. 애리조나 샌디에고 지금 맞대결이 5대5여가지고 남은 이제 3번의 일전 동안 만약에 애리조나가 뭐 그 위닝 시리즈를 한다. 그러면 포지션에서 어쩌면 이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어가지고 애리조나는 그 어느 때보다 승리가 절실하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휴스턴 대 천사. 제가 어제는 이게 물론 이제 전력상으로 뭐 맨날 서부지구 그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 휴스턴 꼴찌 천사 얘네들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제는 벌렌더 하나 가지고 제가 조금 사렸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휴스턴 빠따 솔직히 말해서 좋지가 않다. 어제 전까지만 해도 5경기 동안 타율이 2할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앤더슨이랑 벌렌더가 붙는 승부면은 특히 앤더슨이 원정에서 성적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빡셀만해서 저는 패스를 했는데 이 경기를 휴스턴이 빠따 힘으로 이겼더라고요. 뭐 그리고 내일 블랑코 대 데스머스다. 데스머스도 물론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복귀하면서 좀 잘했는데 바로 직전 화상한테 피홈런 3방이나 맞으면서 고전을 했다. 이런 것들 보니까 데트머스한테 기대를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었고 반대로 블랑코는 최근 들어서는 약간 조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불펜 알바를 뛴 적이 있었고 포스트 시즌 가가지고 선발로 나올지 불펜에서 롱맨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뭐가 됐건 최근에 6경기 동안은 잘하고 있다. 시즌 토탈 방울 2.88이다. 이러면은 그냥 선발의 우위도 그렇고 휴스턴 빠따 한창 안 좋았는데 직전 경기 때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나 앤더슨 상대로. 그렇다면은 별로 긴 고민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휴스턴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하나 더 있는데 데트머스 같은 경우는 휴스턴 애들한테 많이 상대를 했는데 피한 타율이 상당히 높고 볼넷도 조금 준 편이기도 하고 블랑코 같은 경우는 188이거든요. 피장 타율이 높긴 하지만은 천사 애들한테 강한 편에 속한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휴스턴이 좀 나름대로 불펜도 많이 썼고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휴스턴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의 불펜이 후반기에 우수한 건 맞지만은 이런 우수한 불펜이 가동될 가능성 자체가 조금 적어 보인다. 아마 선발 구간에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가지고 저는 휴스턴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클리블랜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클리블랜드가 그 이제 파티를 막 벌였다. 아마 지구 우승인지 포스트시즌 진출 확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전에 뭐 미러키나 양키스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클리블랜드는 뭔가 그런 느낌은 안 났거든요. 질 것 같다는 느낌은. 그래서 저는 그냥 언더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클리블랜드는 어쨌든 간에 직전 경기도 승리를 했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더라. 워낙에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뭐 동력이 없는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일도 뭐 미콜라스 대 보이드 구도. 뭐 미콜라스도 요즘에 안 좋아요. 7경기 동안 7.76이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한번 회복세가 있었다. 반대로 보이드는 이제 복귀하고 나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직전 경기 때 2.2이닝 3실점으로 안 좋았다. 요즘에 조금 이제 이닝 히팅도 안 좋은데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선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도 보여준 거는 보이드가 많았다. 물론 보이드도 많은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그냥 미콜라스가 꾸준하게 볼넷 제구력 좋은 거 말고는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태 계속해서 원정에서만 좋았었고 그런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딱히 세인트루이스의 우위로 놓을 게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세인트루이스가 한창 빠따가 잘 터졌을 때는 얘네를 좋게 볼만도 했어. 내일도 뭐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때 잘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뭐 요즘에 세인트루이스 빠따를 보면은 기대감이 크지가 않고 클리블랜드도 요즘에 잘 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최근 7경기 동안 6승 1패 이렇게 달려주고 있잖아요. 얘네들도 조금만 더 하면은 그 지구 승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클리블랜드 승에다가 언더 보고 있거든요. 언더 보는 거는 그냥 일단 이런 거 선발 투수들이 조금 리스크도 있지만은 최근에 양팀 다 빠따도 별로고 7.5 기준으로도 언더가 상당히 많았다 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데 크게 욕심내고 싶을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냥 그 다음에 샌디에고 대 화상 얘기를 해볼 텐데 저는 뭐 일단은 뭐 페레즈가 나오고 플렉센이 나오면은 페레즈가 어쨌든 간에 피츠버그에서 마지막 게임도 그렇고 샌디에고 이적 이후에 2점대 방어로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뭐 이런 게 제일 보이죠. 요즘에 조금 오락가락하나 싶었는데 디트로이트전 6이닝 무실점 샌프전 5이닝 실점으로 그냥 견고합니다. 샌디에고는 되게 잘 데려온 것 같아요. 반대로 플렉센 이게 플렉센이 요즘에 좀 괜찮아요. 2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5이닝 무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거 플렉센은 여태 홈에서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었고 원정에서는 썩 좋지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원정이긴 합니다. 플렉센이 여러 차례 화싹이 올 시즌 계속 해가지고 리그 최악의 팀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어제도 사실은요 그 머스그로브 대 크로시에 구도여가지고 크로시가 길게는 못 던지니까 머스그로브가 되게 잘했잖아요. 6이닝 무실점으로 그랬는데 그 경기를 샌디에고가 2대0으로 이기다가 빠따가 별로 일을 못했어. 2대0으로 이기다가 화싹한테 이제 로버트 수아레즈가 9회 말 2사에 투런을 맞았잖아요. 동점 홈런을. 근데 아마 내일은 샌디에고가 로버트 수아레즈가 못 나올 것 같거든요. 나는 오히려 그게 다행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포스트시즌 가면은 저는 로버트 수아레즈를 마무리로 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테너스캅 같은 애도 써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은 뭐 기본적으로 샌디에고나 화싹이나 불펜 소모가 굉장히 심하다. 기본적으로 이런 게 깔려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양팀 선수 모두 다 상대 전적이 좋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페레즈는 3.27 정도 별로 못 치죠. 뭐 상대를 잘 못하죠. 근데 플렉센은 샌디에고 애들한테 피안타율이 4할 5분 3리입니다.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 상대를 적게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샌디에고 로스터에 있는 애들한테 너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샌디에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샌디에고 빠다가 일을 좀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지표들 자체가 뭐 나쁘지 않게 찍히는 것 같아요. 샌디에고가 어제도 조금 더 좀 찬스를 살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고 뭐 양팀 다 8.5 기준으로 최근에 언더 게임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죠.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화싹의 이런 법력 우리는 어떻게든 리그 최악의 팀으로 남지 않겠다. 3패 남았거든요. 3패 남은 이제 8경기 동안 3패만 하면은 라이브 보시대 이후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하는 팀이 된다. 이런 멍해를 쓰지 않기 위해 열심히는 하겠지만은 그게 승리까지 이어지는 모르겠다. 어제도 어떻게든 동점을 맞추긴 했지만은 연장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샌디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클 대 양키스 경기 있는데 솔직히 별로 얘기하고 싶은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시어스 최근 9경기 중에 뭐 3.14 정도로 잘하고 있고 7이닝 이상을 5번이나 먹었지만은 기복이 심해가지고 얘를 믿을 수가 없다. 잘하다가도 자빠지고 뭐 그래가지고 시어스가 요즘에 뭐 이닝도 잘 먹고 한 건 맞는데 중간중간에 뭐 3.2이닝 7실점 6이닝 5실점 6이닝 4실점 이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 얘를 꾸준하게 믿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로돈 같은 경우 최근에는 그나마 좀 상태가 좋아지긴 했었어요. 3경기 동안 2.60이다 재구나 뭐 이런 것들 안정돼 있다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올 시즌 내내 로돈을 길게 믿었다가는 뒤통수를 치키거든요. 기본적으로 로돈도 뭐 방어율도 4점대면은 나쁘지는 않고 승수도 15승이나 하고 괜찮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실력적으로 로돈이 시어스보다 앞선다 이거를 딱 그냥 말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어제 불펜도 오클랜드가 6명이나 쓰고 양키스 1명밖에 안 썼다. 여러가지로 양키스한테 꽤나 이점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배당도 그렇고 양키스 빠따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양키스 빠따가 확연하게 나아진 모습까지는 아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양키스 승만 볼 텐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 신뢰를 주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콜로라도 경기 워커뷰러랑 퀀트릴이 나오는데 워커뷰러가 한창 못하다가 직전 경기 때는 조금 잘했거든요. 6이닝 2실점 정도 상대가 에틀이었는데 꽤나 빡센 상대였는데 간만에 조금 잘했더라고. 그날도 볼넷은 5개나 주고 이러긴 했는데 무튼 기본적으로 구속도 안 나오고 계속해서 못하고 있긴 합니다. 얘는요. 퀀트릴도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주가량 누워있다가 복귀 전부터 2.1이닝 2실점 볼넷도 6개나 주고 상당히 안 좋은 피칭을 했었어요. 공도 70개가나 던졌으니까 오늘도 글쎄 막 109개나 던지고는 길게 먹지는 못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보이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양팀의 선발들이 좀 약한 편이다. 콜로라도가 얼마나 뽑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다저스 바다의 기세를 보면은 콜로라도 그냥 뚜드러 팰 것 같거든요. 8.5를 왜 준지 모르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9.5를 줘도 안 이상할 것 같은데 8.5 정도면은 그냥 오바 가도 만무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다저스 빠따의 기세가 워낙에 좋고 콜로라도도 이런 홈런 기세, 홈런 자체는 많이 좀 뽑아내고 있어가지고 뷰러 정도라면 콜로라도 공략을 할 만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일 8.5 기준 양팀 다 오바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이런 OPS 같은 것들 선취형 OPS는 안 좋게 시킨다고 합니다만은 그냥 최근에 오바 게임이 엄청 많은 관계로 저는 뭐 다저스 사이드를 좋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오바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베네치아 지금 리그 꼴찌입니다. 베네치아는. 자, 베네치아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순위표가 살짝 있는데 베네치아는 리그 꼴찌예요. 4경기 동안 승점 1점밖에 못 먹었고 반면에 제노아는 올 시즌도 4경기 동안 5점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아마 이게 1승 2무 1패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승격팀 중에 코모칼초랑 베네치아는 둘 다 실망스럽습니다. 강등권에 위치를 해 있어요. 이 베네치아는 직전 경기 밀란한테만 전반에 4대0을 당했거든요. 되게 무기력했습니다. 직전 경기 때 코모는 막 볼로냐한테 2대0으로 앞서면서 희망이라도 조금 보여줬는데 베네치아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조차 없는 팀인 것 같아요. 밀란이 이 경기 시간 전반전 30분 만에 상대팀한테 4골을 박았던 게 1958년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막 6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베네치아는 승격팀으로서 저자세로 나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한테 뭐 이렇게 어떻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이런 것도 없다는 거고 수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전망도 우리가 뭐 아는 선수 해봤자 포잔 파로라든지 뭐 덩칸, 오리스타니오 이렇게 좀 기대치가 적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베네치아한테는. 반면에 제나와는 이번에 극장골로만 물을 띄운 게 벌써 2번이거든요. 그 상대가 이제 이제 로마나 인터밀란 이렇게 그 좀 리그 내 거함이라고 하는 상대들을 이렇게 좀 무승부를 거뒀던 거 이런 게 좀 대단한 것 같거든요. 뭐 작년에 비해서는 공격진 이제 레텍이라든지 그 이제 그비드민슨 이런 애들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평상시에 점유하면서 상대를 막 갉아먹는 능력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기는 해요. 그만큼 뭔가 좀 공격면에서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능력은 좀 부족하다는 건데 베로나한테 뭐 이전에 이렇게 좀 쳐맞은 것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원정이기도 하고 의심은 되기는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노아가 의심스러워도 베네치아의 상태가 너무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제노아가 조금 더 위급이라는 생각은 있는데 아무리 베네치아가 잘해봤자 저는 무승부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베네치아의 승리 그림은 제외를 하고 뭐 무승부라든지 제노아가 정배기 때문에 제노아 승리라든지 뭐 햄무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베네치아의 승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게 전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유벤투스 대 나폴리 경기인데 자 일단 뭐 지난 10년 동안 유벤투스나 나폴리나 리그 내 강자였었죠. 우승을 다투는 컨텐더이기도 했었고 올 시즌 초반에도 양팀의 폼이 괜찮습니다. 나폴리는 4경기 동안 승점 9점, 유벤투스 승점 8점. 둘 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폴리는 1패가 있고 유벤투스는 2승 2무 정도로 하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죠. 일단은 얘네들 그리고 상대 전적상으로 무승부도 되게 안 쓰는 편이에요. 역사상 보통 이제 2010년대 후반에는 나폴리나 유벤투스가 이 리그 우승의 패권을 다투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맞대결상으로 무승부가 상당히 적습니다. 2022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전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코파 이탈리아에서 그냥 정규 시간에 뭐 무승부 나오고 승부 차이 난 적이 있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뭐 한 점차 승부든 간에 보통은 결판이 많이 나는 편이었습니다. 두 팀 간의 무승부가 상당히 적다. 이렇게나 무승부가 많이 안 나왔으면은 슬슬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빈도상으로는 양 팀의 무승부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뭐 이제 2010년대 초반 들어서는 유벤투스도 콘테 감독 체제에서 막 계속해서 리그 우승할 때가 있었고 나폴리도 그 왈테르 마짜리 감독 체제에서 막 챔피언스 리그도 많이 나가고 카바니 같은 애들 함식 이런 애들 주축으로 좀 팀을 잘 꾸렸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좀 세리에아 1부 리그에서 상위권 경쟁을 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양팀 간의 이런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가 많이 안 보인다는 점 이런 것들은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벤투스가요 리그 첫 4경기 동안 한 번도 실점을 안 했거든요. 얼마 전에 챔스에서 PSV한테 한 점 실점한 게 전부인데 유벤투스가 개막 이후 4경기 동안 실점하지 않은 게 역사상 5번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2014-15 시즌이고 그전에는 뭐 80년대, 70년대 이러고 있는데 14-15 시즌이면은 1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키엘리니, 보누치, 바르잘리, 부폰 말 그대로 이탈리아의 그 3백 라인을 그대로 갖다 박은 시절이거든요.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던 시기다. 그 정도의 이제 뭐 수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셈인데 이런 수비력에도 불구하고 블라호비치의 부진 때문에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짓는 점. 그래가지고 유벤투스가 벌써 2무승부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최근 챔스라든지 뭐 리그 경기 보면은 뭐 그전에 사보나나 은방올라 같은 이런 유망주들의 활용을 조금 줄이고 스쿼드 상으로 이제 베스트 라인업을 많이 좀 가동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유벤투스가
그런 활약 덕에 PSV를 부수기도 하고 일단 그런 거는 보이고, 반대로 이제 뭐 나폴리 얘기도 조금 해보면은 오시맨이 없어도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에 자본 때문에 오시맨이 막 이적시켜달라고 했는데 얘는 안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뭐 결국엔 갈라타사이로 임대를 간 셈이 됐습니다. 근데 오시맨이 없어도 잘 굴러가요. 루카쿠도 데리고 와가지고 뭐 잘하고 있고,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모두 괜찮아 보이는데 크바르치엘리아는 여전히 에이스고, 뭐 라스파도리도 국대 가서 잘하고, 폴리타노도 나빼드고, 그리고 이제 또 영입생인 네레스도, 다비드 네레스도 3경기 연속으로 어쨌든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콘테 감독이랑 루카쿠가 상당히 좀 이게 잘 맞아. 첼시에서 살린 것도 그렇고 인터밀란에서도 잘 써먹었었고, 그 전반적으로 저는 나폴리도 요즘은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부온조로는 여기 또 성공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유벤투스 원정은 부담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나폴리 입장에서는 보면은 가끔 이렇게 나폴리가 원정에서 유벤투스를 잡고는 하거든요. 그러긴 한데, 그리고 좀 보통 홈팀이 많이 이기는데 2023년에 한 번 이겨봤고, 그 전에 보면은 쭉 보면 나폴리가 못 이기다가 한 5년에 한 번씩 이깁니다. 2018년에 한 번 이겨보고, 그 뒤로도 유벤투스에서 쭉 승리가 없다가 이거 2014년 이거는 그 이제 중립구장 매치니까 제외를 하고, 뭐 2012년에 한 번 이겨보고, 이런 식으로 거의 한 5년 6년에 한 번씩 이기는 수준이에요, 나폴리는. 그래서 뭐 충분히 잘 싸울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한다면은 유벤투스 승에 가면 좋은데, 근데 뭐 보시다시피 유벤투스 승도 배당이 별로 맛이 없기도 하고, 저는 그냥 유벤투스 햄모 같은 거 가는 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어느 팀이 이기든 한 점차 승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유벤투스도 우승권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었고, 무승부도 못 볼 건 없어 사실. 유벤투스 햄모라든지 무승부, 이런 고배당이 가장 적합한 매치가 아닌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레체 대 파르마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이제 어제 엠폴리가 하위권 레벨에선 상당히 강팀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레체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토리노 원정이었잖아요. 제가 레체가 시즌 초반부터 한 14경기 동안 세리아에서 원정 승리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원정 고자다, 토리노 시즌 초반에 좀 단단한 것 같다 이래가지고 토리노 승리를 봤는데, 실상 경기 내용상으로는 레체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제가 어제도 토리노 얘기를 하면서 골키퍼의 C캐리였다, 바냐 밀린코비치 사비치, 라치오에서 뛰는 그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동생이라는 골키퍼의 C캐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날 레체가 사실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였어요.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올해도 중위권 끝자락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레체가 강등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어쨌든 레체가 글쎄 보기보다는 경쟁력이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해요. 오늘은 또 홈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오늘 상대가 파르마잖아요. 원래 뭐 파르마는 전통이 있는 팀입니다, 나름대로. 1990년대에는 되게 뭐 강팀이었었고, 막 크레스포, 베론, 뭐 칸나바로, 튀랑, 부폰 뭐 이런 애들도 있었었고, 옛날에는 엄청 강팀이었는데 구단이 망했죠. 파산을 해가지고. 지금 뭐 경쟁력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갓 승격을 한 거잖아요. 승격 팀들 중에 가장 잘해. 베네치아, 코모칼초 전부 다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파르마는 여기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사실 이제 파르마가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파르마가 일단 시즌 첫 경기 때 홈에서 피오렌티나랑 비기고, 밀란은 진짜 이거는 실력으로 이긴 겁니다. 2대1로. 그 다음에 나폴리한테도 패배를 하고 우디네세한테도 패배를 했는데, 이게 우디네세한테 역전당하고도 사실 퇴장의 여파가 있었고요. 퇴장당한 다음에 역전골까지 먹히고, 그리고 그 전에 나폴리전도 이것도 키퍼가 퇴장당해가지고 키퍼가 박스 밖까지 나가가지고 개지랄하다가 이제 그 필드 플레이어가 장갑이 꼈거든요. 다른 이제 세컨 골키퍼도 낀 게 아니라 그냥 필드 플레이어가 골키퍼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가 추가 시간이 한 11분이었는데 2골을 쳐먹힙니다. 되게 억울한 경기죠. 파르마는 사실 지금도 충분히 리그 내에서는 꽤나 높은 순위에 있다, 승격팀 치고는. 근데 이거보다도 사실은 더 위에 있을 만도 했다, 그 정도로 좀 괜찮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이제 파르마가 상대를 좀 주무르고 시작한 거는 별로 없어. 역습이라든지 직전 우디네스전도 유의미한 과정을 거쳐갖고 만들어낸 골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파르마는 일단 훌륭한 역습팀이기도 하고, 제가 맨날 이제 돌격대장 데니스 마는 위시로 해가지고 지난 시즌보다 시몬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등딱이 좋은 스트라이커 보니, 이런 애들이 작년보다도 성장한 게 보인다. 진짜 미하일라 같은 애들, 루마니아의 미하일라 같은 애들의 결정력만 조금 좋았어도 이거보다는 더 많은 승점을 챙겼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저는 꽤나 괜찮아 보인다, 이런 소리를 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레체의 애매한 이런 공격력으로는 파르마한테 승점 벌기가 어려울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파르마의 프렘 배당이 꽤나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큰 욕심은 안 가져가도록 하고, 저는 그냥 파르마의 프렌 정도,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거는 다른 거보다도 기록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레알 마드리드의 이제 뭐 지난 시즌부터 해가지고 쭉 전적이거든요. 중간에 보니까 패배한 게 있어. 근데 하지만 이 경기는 프리시즌 매치, 클럽 친선 경기였고, 이런 중간에 있는 프리시즌 매치를 제외를 하면은 올 시즌도 어쨌든 무패 인진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부터 쭉 해가지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뭐 이거는 연장 가가지고 패배를 한 거라서 우리 같은 이제 뭐 토토인들로서는 90분 내에는 진 게 아니다. 약간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알이 마지막으로 패배를 했던 게 쭉 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패배한 게 마지막 패배다. 2023년 9월 이후로 레알은 정규 시간에는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다. 일단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48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거든요. 32승 16무로. 일단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오늘 상대가 이제 에스파뇰입니다. 에스파뇰. 그런 건 있어요. 옛날에 뭐 저 어렸을 때 한 15년 전? 그때는 나름대로 좀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다 이제 좀 2부 리그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라리가에서는 뭐 유로파 진출권? 이런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 나간 적이 없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 팀의 경쟁력 차이가 조금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레알 일단 홈이긴 합니다. 레알이 올 시즌에도 약간은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리그에서는 홈에서는 전부 다 승리를 챙겨가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상대전적이거든요. 보면 여기 왼쪽에 시간이 있고 언제 경기를 했는지, 그리고 왼쪽이 홈팀, 오른쪽이 이제 원정팀인데 이렇게 이긴 팀이 진하게 나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는 에스파뇰이 28년 동안 승리가 없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오른쪽에 에스파뇰이 꺼멓게 불이 들어오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쭉 보면은 레알이 대부분 많이 이기고 가끔 이제 에스파뇰이 홈에서 이긴 적도 있긴 있는데 이런 거는 제외를 하고, 오늘은 베르나베우이기 때문에 쭉 보면은 2014년까지 쭉 보면은 뭐 2000년대도 전부 다 이제 에스파뇰이 오른쪽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파뇰이 레알 마드리드를 잡은 게 언제냐? 1996년. 이때 에스파뇰이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승리를 하고 이후로는 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96년 4월 이후 28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가 24승 3무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에 홈에서 에스파뇰한테 10연승 중을 달리고 있다. 그리고 8번이 마인이었거든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한점차 승부가 나고 그런 적은 있지만은 대부분 그냥 레알이 뭐 서열 정리를 해왔다는 소리예요. 지금 딱히 이제 리그에서도 에스파뇰이 뭐 유의미하게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 잘 안 들어요. 물론 기대 이상이긴 해. 승점도 7점이나 벌고 그거는 맞는데 뭐 상대들이 뭐 엄청 뭐 강했다거나 그런 레벨이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전부 다 홈승이었거든요. 배당이 좀 구려도 레알 마드리드 마헨을 못 누를 건 없다.